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스케치 영상은 별도로 제작해서 미리 먼저 올려놨고요. 그거를 토대로 오늘은 색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유화입니다. 물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합을 했을 때 색깔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풀에 관련된 색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비리디안, 셉그린, 비리디안이 있고요. 셉그린, 그리고 그리시 옐로우, 올리브 그린, 그린 페일, 그 다음에 카드뮴 그린 프림이 있고요. 자, 에메랄드가 있겠습니다. 티카이어 블루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바이올렛 그레이, 망가니스 바이올렛이 있고요. 울트라 마린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티타늄 화이트, 그레이 오브 그레이, 번터 엄버, 블랙이 있어요. 블랙이. 자, 번터 시엔나, 오렌지, 옐로우 오크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들어갈 때 이런 복잡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첫 번째는 여기서 중간 과정에 있는 색깔로 일단은 잡아줘야 돼요. 너무 어두운 것부터 하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짙은 색깔보다는 중간 단계인 두 번째, 아주 밑에서부터 두 번째의 어두운 부분을 연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색 그린과 올리브 그린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울트라마린 조금 쓰겠습니다. 자, 요 색깔이죠. 자, 요 색깔로 해서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진한 부분들은 짙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약간 그라데이션을 주면은 이렇게 한 색깔로 해서 톤이 중간 톤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 그린, 올리브 그린, 울트라마린 두 개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그라데이션을 어디까지 한계치를 끌어올려요. 이렇게. 지금 쓰는 붓은 804입니다. 4호고요. 자, 여기서 스케치 하듯이 그냥 들어가요. 가볍게. 자, 가볍게 해서 자, 여기부터 중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좀 남겨놔요. 여기 주가 되는 부분들을 남겨놓고 뒤에는 일단 풀어주면서 밑에 스케치가 보일 정도로만 일단 남겨놔요. 자, 색상을 만들어 놓고 자, 뒤에 있는 거는 약하게 한 번씩 잡아주고요. 자, 이것도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면은 속에 있는 색감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느낌만 잡아줍니다. 하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분리를 하면서 살짝씩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 이렇게 잡아줘 볼게요. 자, 그리고 잡아주면서 동시에 약하게 한번 깔아주고 있죠. 그쵸? 소묘하듯이. 자, 항상 올리브 그린, 색 그린, 울트라마린 이 두 개죠. 자, 두 개를 해서 잡아줘 봅니다. 자, 앞에 있는 녀석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하게 톤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메인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약하게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안쪽에 있는 녀석들부터 먼저 치고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뒤에 약하게 들어가면서 모노톤 기법으로, 모노톤 기법에는 한색, 단색화 기법으로서 한 색깔로 톤 조절을 하면서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기법을 모노톤 기법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내 봅니다. 그냥 무조건 짙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 남기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자, 형태 떴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 앞에 있는 거 외에는 한 번쯤은 다 깔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세요. 요게 요 톤이잖아요. 요 톤이고 이거를 이렇게 약하게 한 번씩 입혀주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자, 요거 외에는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뒤로 좀 밀어줍니다. 자, 밀어주고, 자, 얘도 한 번씩 밀어주고, 일단 뒤로 다 보내고요. 좀 튀어나온다 싶으면 얘들은 좀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태를 한번, 그러니까 1차적인 부분에서 형태를 떴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뜨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2차적인 부분에서 이 모노톤 기법에 있는 이 색상, 그러니까 단색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색깔에서의 톤 조절만 통해서 뒤로 밀려나가거나 또 앞으로 오거나 하는 것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금만 같은 색깔이죠. 같은 색깔에서 자, 뒤로 밀린다 싶으면 자, 앞에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 풀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자, 그것도 자, 그래서 처음부터 부드러운 뭐 800이나 뭐 827 이런 것보다는 804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문지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밑에 있는 그렇게 이제 종이라든지 붓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쭉 보시면서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자, 점차적으로 자,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뭐 크게 그려도 상관이 없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인 부분들의 스케치 했는 부분들은 그냥 1차적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2차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시 2차적인 스케치가 유화에서 다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비로소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이 스케치 했는 거에 대해서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스케치는 개념은 그냥 하나의 길러잡이 역할만 할 뿐이지 나머지 그거는 하다가 회화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얼마든지 변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첫 번째 어떤 목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하면서 하다 보면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시로 변형 가능합니다. 너무 이제 이게 스케치가 안 보여서 내가 잘 못하겠다. 이게 뭐가 어디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색그린, 올리브 그린, 자, 울트라. 이 두 개죠. 두 개로만 계속 쓰면서 자, 모양을 잡아내주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이 모노톤 기법이라는 이 자체적인 부분에서 아마 그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통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상을 전반적으로 내가 이 방향대로 갔다 이 색상으로 가겠다라는 자기만의 약속인데 이거를 조금 더 형태를 잡아가면서 한 번에 색상을 막 요거 따로 이렇게 잡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큰 효과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 그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노톤 기법을 주로 사용하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약하게 이 캔버스에다가 해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얘를 조금 더 키워야겠다, 얘를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자, 입체감도 만들어 주죠. 자,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색상으로 이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좀 짙은 부분들이 있고,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밖에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서 한 색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얘들은 집어넣고 좀 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안쪽에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그 변형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화는 이 가장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얘들만 살려주고 나머지 얘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주. 그 다음에 부. 이게 주부, 주제, 부주제. 나머지는 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을 위해서 어떤 거는 희생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살려주고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제가 이게 빨리 감기 안 하고 이제 미리 보기는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저랑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도도 그렇고 무편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은 멈춰놓고 또 그리시고 또 멈춰놓고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UI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 중에 어떤 게 이제 맞는 게, 본인하고 맞는 게 있고 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떠나서 이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내려온 하나의 어떤 기법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기법들이 발견이 되고, 또 기법들을 응용을 해서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대다수 어두운 부분을 쫙 깔아놓고 밝은 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그런 단순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복잡한 풀그림, 근거리에 있는 풀그림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화의 최대한 장점을 살려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유화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덮어서 그림을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게 되고, 또 천천히 얼마든지 수정하면서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2차적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림이 완성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그죠? 2차적인 소묘를 물감으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위기를 잡아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자, 이런 부분들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자, 이렇게 약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주죠. 자, 빠져주면서 약하게 한번 주면서, 다시 한번 이 형태를 보는 거예요. 형태를 보면서, 다시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한번 살짝 깔아줬는 거는 이제 뒤로 가면서 그보다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양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거를 토대로 풀 하나를 그리지만은 풀 하나에서 얻는 테크닉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감도 섞는 부분이라든지 배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혼자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이나 또 지금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풀그림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토대로 지구력과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집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죠. 비율적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돌면서 색상을 만들어주면서, 자, 지금 보면은 색상이 계속 단순하잖아요. 그거 하나로만 일단은 지금 계속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라데이션이에요. 항상 여러분 유화하실 때 항상 그라데이션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소묘가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기법을 추천을 해 줍니다. 이 소묘도 단색화 기법이지만은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요거는 한 번쯤은 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기법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서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큰 잎과 가까운 녀석의 부분들은, 자, 이런 잎은 확실하게 딱 정돈이 되고 앞과 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죠. 뒤쪽으로 갈 거는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이거 뭐 놓쳤네 많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주가 되는 녀석만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되게끔만 하면 됩니다. 말이 되게끔만. 계속해서 색상을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 되게끔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그 표현에 있어서 더 풍부하게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완성도라든지 내가 이거를 연출할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어두운 부분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게 이제 중간 지점에서 들어가고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남기면은,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뒤에가 아무리 뭔가 밝다 하더라도 약하게 한 번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 있죠?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주가 있으니까 주 나머지는 그냥 느낌으로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어서 가봅니다. 한번 살짝 주고 포인트만 조금 줍니다. 자, 진한 부분들은 좀 짙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데를 한번 살짝 눌러주면서 자, 근데 여기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반드시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안쪽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묘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복잡한 풀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순서죠. 순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순서에 맞게끔 정확하게 어떤 기법이 여기에는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 이게 풀이 그 앞에 제가 제 영상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들어가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풀은 또 이슬까지 맺혀 있는 풀이고 또 이거는 또 개체로 나눠져 있는 풀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뒤뜰에 가거나 또 이렇게 흔한 풀이죠. 하지만 이 흔한 풀이지만은 우리가 풍경을 그릴 때 이 풀이 없는 게 없잖아요. 풍경 하나 그릴 때.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막 풀을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기법으로만 그냥 이 테크닉이라든지 기법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그 정보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원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때로는 풀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 하는 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색깔로 해서 같은 색깔이지만 여기서 좀 짙게 들어가거나 또 연하게 들어가거나 물감을 약하게 바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도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만 이제 한 가지만 해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는 보통 막 여기까지 막 만들어 이걸까지 다 지워버리게 되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의 이 주가 약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약하게 주면서 색상을 찾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거는 조금 사실적인 색상을 잘 사용하는 게 맞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녀석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색상을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저게 색상이 어떻게 보면 단색한데 저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더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했는 것과 안 했는 것 차이.
입체감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입체감이 확실하게 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튀어나올 부분과 앞으로 나올 부분과 이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끊지 말고 이게 빨리 돌리기 해서 하게 되면 끊어져요. 이게 이어지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제 영상이 생각보다 이제 그 좀 많이 길죠. 그렇죠? 하지만은 어쩌면은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끊었다가 편집을 해서 올려버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끊기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그리면서 이 큰 화면에 놓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조금 빨라지죠. 그쵸? 빨라지면서 여기도 만들어지고, 자, 이쪽에도 여기도.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뭐 이걸 올린다, 그건 아니에요. 자, 하나, 셉그린, 그러니까 올리브 그린, 셉그린,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이렇게 있죠. 여기 비리디안을 조금 써봅시다. 자, 비리디안 조금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비리디안 썼는 거를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 너무 과하게 쓰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이죠. 자, 이건 역시 중간에 있는 얘를 건들지 말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아주 어두운 부분 나머지 색상을, 자,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여기도 양감 처리를 해주면서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자, 어떤 부분, 진한 부분들이라든지, 자, 요런 데 보면은 색상이 지나가고 색상 안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색상을, 자,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부딪히면서 만나게 되고, 자, 안 닿는 부분들은 더 약하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하나의 입체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짙은 부분들은 물론 짙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다시 빛 받는 부분들은 약하게 들어간다는 사실. 자, 그리고 여기도 색상을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색상을 한 번씩 잡아주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도 짙은 부분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고 진하게 돼서 올라가고. 자, 보세요. 색상이 밑에 모노톤 기법이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만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린 계열이 좀 들어가면서 색상이 조금씩 이렇게 그린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도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색상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색상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서 여기도, 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색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린 계열의 색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밝은 거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자, 비리디안 색상만 일단은 계속해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서 여기 안쪽에 있는 것들을 지금 잡는 거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자,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위로 쳐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도 자, 약하게 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약하게 올라간다는 건 뭐죠? 다음 색깔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음 색깔이 올라가더라도 큰 부담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색상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여기도 자, 색상을 한 번씩 입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메인은 들어가지 않죠. 전체적인 색상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니까 색상을 이렇게 여기서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런 부분들이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지만은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자,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앞에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렇게 잡아주고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됩니다. 한 번씩 뒤에 올 색깔들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도 색상이 들어가고요. 한 번쯤 색상 약하게 들어가죠. 자, 뒤쪽에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있고요. 색상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보면은 이 그린 계열 색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보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서 자,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자,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죠.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자, 이쪽으로 또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얘가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른 색깔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이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올리브 그린 같이 쓰면서 자, 밑으로 빠집니다. 자, 밑으로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 놔두고 안쪽으로 빠지고 자, 입체감이에요. 입체감 이렇게 꺾여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색상이 다른 색상이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그게 보통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그냥 바로 그냥 쭉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개입이 엄청 괴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색깔이 막 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고요. 자, 밑에서부터 치고 항상 무조건 그라데이션이에요. 무조건 그라데이션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빛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밑에 색상을 올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보세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걸 다 칠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올라가면서
여기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자, 올라가죠. 저 올라가고 밑에 색깔이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입체감이 나지 않아요? 그쵸? 자, 여기도 밑에도 보여지는 부분들. 자, 여기도 있죠. 속에 색깔이 비리디안. 자, 여기도 색깔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충분히 밑에 색깔이 제대로 먹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 아직까지 색깔이 안 들어가고 계속 입체감을 주네 라고 하겠죠. 하지만 꿋꿋하게 기다리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도 색상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도 뒤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멀리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왼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밑에 처음에 모노톤 들어갈 때 색깔들이 막 서로가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건 더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약하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점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색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올리브 그린, 색 그린, 밑에 깔려있는 비리디안까지 들어가죠. 자, 여기도 한번 입체감을 이제 줘야 되겠죠. 메인이죠. 자, 살짝만 그냥 잡아줍니다. 자, 밑에도 눌러주고 색깔을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남겨있던 것들이죠. 자, 여기도 이제 색상을 잡아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자, 색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체감이 막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은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메인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를 풀 걸 다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이 색깔에서 에메랄드를 써보고, 자, 그린시 옐로우 들어가면은, 자, 이걸 또 다시 그라데이션 한번 해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카드뮴 그린 프림도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주 약하게 들어가죠. 자, 그린시 옐로우, 그 다음에 카드뮴 카드뮴 그린 프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는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에메랄드 색상이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중간 단계를 올려줘요. 자, 중간 단계를 올려주면 조금 밝은 녀석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카드뮴 그림도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색상을 이제 만들어 봅니다. 색깔도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밑으로 좀 당겨주고, 좀 당겨주고, 여기도 뒤쪽에 보여지는 색상들, 다시 색상 카드뮴을 조금 쓰면서 색상의 변화를 유도해 나갑니다. 자, 여기도 중간 단계가 있고요. 자, 여기도 앞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찾아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관련된 색깔들을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도 색깔이 자, 그린 프림도 들어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요. 자, 얘도 올라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색상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나갑니다. 자, 요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이것도 서로가 만나면서 색상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죠. 여기도 색상의 변화를 줍니다. 단순하죠. 자, 색깔을 쓰면서 자, 여기도 만나면서 색상이 변형이 되면서 서로가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조금씩 구색이 만들어지죠. 색상도 여기도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밑에 색깔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부딪히더라도 한번 이 색깔이 올라가더라도 만나면서 색상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풀듯이 올라가죠. 자,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그 다음에 카드뮴 색깔. 자, 속에 있는 색깔을 찾아서 이렇게 색상이 자, 같은 색상이 올라가더라도 밑에 깔려 있는 것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색이. 나중에 여기는 이제 밝은 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는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위로 올라가면서 색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에메랄드 색상이 이렇게 되겠죠. 에메랄드
자, 위로도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색상이 보이죠? 아직까지는 다양한 색상은 아니지만은 해당되는 이 밝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도 자,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튀어나와야겠죠. 자, 저는 얘들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자, 붓을 한번 닦아주고요. 티콰이어 블루에다가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두 개를 섞어서 자, 두 개를 한번 섞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느낌의 색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레이 오브 그레이는 색상을 조금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면은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색상이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색상들을 이제 만나게 해야죠. 만나게 하고, 그러면 색상이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의 색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밝은 부분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빛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그거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안쪽에도 이제는 빛 받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빛 받는 부분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쪽에도 색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색상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색상도 약간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 주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제 톤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나중에는 이거는 아주 어두운 부분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올리브 그린, 셉 그린, 비리디안, 울트라마린.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이게 걸리는 부분들의 그늘도 있을 거고, 자,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고, 자, 색상이 조금씩 더 풍부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놓치지 말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 짙은 느낌이라든지, 계속 남기면서 들어가는 이게 풀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따라 하기에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 재어보세요. 지금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안 건들고 있는 게 뭐예요? 메인이죠. 메인이에요, 메인. 메인은 잘 건들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번트 한번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메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자, 점점 색상이 뚜렷해지면 질수록 그림은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들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따듬어 주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또 눌러줄 때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코발트 블루, 번터, 엄버, 울트라마린. 자,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이제 더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따듬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더 알아보기 쉽게끔. 본인이 했으면서 본인이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메인을 남겨놓으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아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때로는 변형이 될 수밖에 없고, 실수를 또 모면하기 위해서 또 편집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모든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에서 그거를 연출을 못하면 나중에 그림을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죠. 색상은 너무 튀지 않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잘 맞는가, 이거죠. 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색상이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자,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이제 딱 말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색상도 색 그린. 이런 데 한번 눌러줄 건 눌러주고, 색 그린. 자, 여기도 짙은 색깔도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이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형태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티카이어 블루랑 방금 뭐였어요? 에메랄드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자, 이쯤 돼서는 이제는 이제 많이 밝은 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따듬는 거는 계속해서 따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따듬어. 계속 따듬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 이제 밝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티카이어 블루랑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죠. 자, 아직까지도 색깔, 이것도 아직 바뀌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꾸는 게 아니죠. 바이올렛 그레이, 비리디안, 화이트.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완전하게 밝은 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린시엘로 조금 써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색상이 화이트, 그레이 오브 그레이, 자, 돌아가는 느낌도. 자, 이렇게 한번 힘을 주고 다시 빼주고, 여기도 한번 쭉 빼줍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밝아오는 느낌의 색상을 이제는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리세요. 내려서. 자, 여기도 약간은 긁듯이 이렇게 플립의 모양을 잡아주죠. 여기도 플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플립도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 카드뮴 그린 쓰면서 여기도 만들어지죠. 화이트 쓰고 비리디안 조금. 자, 점차적으로 색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메랄드 좀 써볼까요?
밑에도 밝은 부분도 잡아주고요. 오렌지 조금 써볼까요? 오렌지도 좀 들어가고. 여기에 밝은 뒤쪽에 있는 풀, 여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도 이제는 그려 나가면서 속에 있는 것도 만들어 봅니다. 속에 있는 풀도 이제 만들어질 때가 됐죠.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부분은 없어요. 아주 강력하게 진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화가촌 취미미술학원이고요. 대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밴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야에로 아트 밴드를 한번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같이 참여도 하시고 이미지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가니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좀 더 붓을 좀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붓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요. (800입니다) 800 1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블랙을 써봅니다. 블랙입니다. 블랙. 자, 기존에 있는 색깔에서 블랙을 씁니다. 자, 이제는 좀 따듬어 주면서 확실하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블랙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따듬어 줘야 되고 마무리 단계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왜 끝까지 아주 어둡게 잡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들어지죠. 남기면서 이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이파리가 잎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면서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잎도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또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 살고, 주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매우 복잡한 풀이죠. 자, 하나씩 이제 따듬어 주면서 잎은 잎대로 이게 이제 그 확실하게 어두운 부분, 안쪽에 있는 어두운 잎 부분을 제대로 이제 했으면 나중에 이제 밝은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들도 여기는 그냥 느낌만 잡아줘도 돼요. 너무 막 사실적으로 막 보이네 안 보이네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밝은 부분으로 또 한번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강력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또 강력한 밝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은 밑에 깔려있는 어두운 부분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메인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말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자, 점점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풀은 풀대로 그리고 앞에 있는 녀석들도 왜 그 중간 단계를 하라고 하는지 이제 여기서 이유를 아시겠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면서 속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요.
뭘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를 살려주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것도 입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블랙, 비리디안. 여기에 메인이니까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앞에는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반대로 치고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그러면서 밑에도 살려주고, 여기도 앞에 있는 것도 빠져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얻은 부분과 분리를 하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색깔도 같이 잡아준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화이트에 가깝게. 아까 이게 그 티카이어 블루예요. 티카이어 블루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해서 조금 써서 아주 밝은 부분들을 잡습니다. 나눠서 자, 이때 이제는 여기에 이제 물방울 한번 집어넣도록 해볼게요. 물방울도 같이 그리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따듬고 반복하고 따듬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따듬어 주면서
물방울을 표현을 해주죠. 이때 이제 해줘야 되죠. 자, 여기도 이렇게 뒤쪽에 걸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입도 표현해 주시고요. 물방울도 만들어주고. 화이트도 좀 쓰고요. 자, 이렇게 지금 가 있고 여기에도 보이고, 자, 여기도 잎이 보이겠죠? 물방울도 좀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줘야 되겠죠? 이파리 되는 부분들도 표현해주고. 자, 여기도 물방울도 좀 그려주고요. 이파리도 여기도 그려줘야 되겠죠? 자, 화이트.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죠. 물방울도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물방울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 써야 되겠죠? 여기도 밝은 부분들 찾아줘야 되겠죠? 조금 이제 세밀한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물방울도 여기도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에도 잎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이제는 만들어져야겠죠? 자, 짙은 색깔도 잎도 표현도 해줄 것도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물방울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밑에 비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비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물방울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빛 받는 부분도 해줘야 되고, 끝부분에 빛 받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화이트 되는 부분으로 빛 받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실 때요, 이건 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캔버스로 옮기실 때는 몇 차례 말려서 좀 밀린다 싶으면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말려서 들어가십시오. 말려서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그림이 밀려서 절대로 그림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슬 맺힌 풀잎이죠. 자, 뒤쪽으로 가면서 그레이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사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더 파고 싶으면 얼마든지 취향에 따라서 파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어떤 예술의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방법대로 내가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풀잎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야에로 아트였습니다.